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1년쯤 일하고 그만뒀다. 사장은 소득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다. 연말에 사장은 소득을 신고했다. 가족들의 수급비가 50만 원 깎였다.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네, 안녕하세요. 은별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으면 되겠죠? 네. 고등학생 때 아무래도 학원에 다녀야겠다 싶었다. 혼자 하긴 힘드니까.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가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겠어 라고 말했다. 엄마는 원장님을 찾아가 학원비를 깎았다. 졸업할 때까지 학원비는 오르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싸게 학원을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왜냐면 사실 나는 학원을 공짜로 다니고 싶었다. 나는 늘 돈이 아까웠다. 가정통신문이 오면 엄마는 나에게 다른 지원이 없는지 선생님께 여쭤보라고 했다. 어릴 땐 힘들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다. 어떻게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누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정통신문을 받으면 교무실에 가서 돈 못 내는데 지원이 없냐고 물어봤다.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급식비인지 우유급식비인지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큰 소리로 반 전체에 이런 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집이 가난해서 그런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뭐지 싶었다. 부끄럽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건 싫었다. 아주 오래전 기억부터 엄마는 늘 구두쇠처럼 굴었다. 엄마는 맨날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무슨 일을 해도 가격표부터 확인했다. 엄마는 내가 해달라는 것을 안 해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아예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도 돈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냥 거의 모든 일은 낭비 같았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산 건 아니다. 엄마는 책을 열심히 사줬다. 사고 싶은 책이 있다고 하면 꼭 사줬다. 그래도 나는 책 사는 것도 아까워서 한 번 보고 말 책은 도서관에서 보고 평생 소장하고 싶은 책만 샀다. 그것도 스트레스였는지 이제는 한 번 보고 말 책도 무조건 사고 있다. 얼마 전 이사하면서 책을 50kg 정도 버린 것 같다. 책 보는 것, 여행 가는 것, 맛있는 거 먹는 것. 돈을 번 이후에 이 세 가지에 열심히 돈을 쓰고 있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자기 딴에 배려한답시고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것도 불편했다. 교무실에 갔다 오면 친구들이 속닥거리면서 선생님이 뭐래? 라고 묻는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지 뭐라 해야 될지 잘 몰랐다. 보통 별일 아니라고 답했다. 친구한테 이런 걸 설명하는 건 어려웠던 것 같다. 내가 왜 교무실에 가는지, 선생님이 나를 왜 찾는지. 지금 생각하면 각자의 생활 방식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수급자인 나와 아닌 전부로 분리되는 기분이었다. 수급자인 사람은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친구에게는 그냥 몰라도 된다 너는 대답 안 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대부분 집이 잘 살았다. 학교 끝나면 엄마들이 태우러 와서 과외를 가는 친구들이 많았다. 엄마는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친구를 태워다가 과외 선생님 집에 가고 교육받을 동안 기다리고 다시 데리러 오고 그런 것도 신기했다. 친구들이 맨날 간식을 싸왔다. 내가 간식을 사면 몽쉘 이런 건데 친구들은 코스트코 회원권이 있었다. 코스트코에서 사온 머핀이나 빵을 나눠주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다. 배포가 큰 모습 같고
20살 넘어서 코스트코를 처음 갔다. 얘기로만 듣던 미지의 공간이 궁금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봤던 그런 게 신기했다. 수능이 끝나고 일일 알바를 했다. 그게 현금으로 주는 가장 빠르고 소득이 안 잡히는 일이었다. 소득이 잡히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다 깎이기 때문에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일을 구하는 게 관건이었다. 큰 체인점 옷가게는 일일 대타 알바를 많이 구한다. 전화가 와서 어디 옷가게로 갈 수 있냐고 하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갔다. 돈을 좀 버니까 후련했다. 벌어봐야 한 달에 3, 40만 원이니까 학교 다니면서 드는 차비나 식사비 정도만 됐다. 더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1년쯤 일하고 그만뒀다. 사장은 소득 신고를 안 하겠다고 했다. 연말에 사장은 소득을 신고했다. 가족들의 수급비가 50만 원 깎였다.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각서를 쓰고 나왔다. 이제 나는 수급자가 아닌 게 너무 좋다. 동생은 지금도 수급자라 학기마다 재학증명서를 내는데 나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기분 나쁘고 귀찮고. 증명서를 떼려면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너무 아까웠다. 이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몰래 하는 건 너무 힘들었다. 그런 직장이 없기도 하고 사장님이 소득신고를 몰래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 3인 가족이 100만 원으로 생활했지만 이제 나 혼자서 170만 원을 번다. 동생이 미술을 하고 싶어 했다. 입시 미술이 한 달 50만 원이라 포기했다. 내가 왜 거기에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스트레스다. 동생이 힘들어할 때마다 미술을 했어야 하는 애가 못해서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었으면 보내줬을 것 같다. 근데 그때 그게 우리 셋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다.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동생은 학교를 다닌다. 그런데 걔는 일을 안 하고 용돈을 받는다. 솔직히 나는 좀 불만이다. 왜 일을 하지 않지? 시간 내면 벌 수 있을 텐데. 나는 그게 너무 아깝다. 한편으로는 그래 동생이랑도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싶다. 딱 반반의 감정이 든다. 왜 저러지 싶은 것도 있고 동생이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든다. 똑같이 고생하면 더 슬플 것 같기도 하고 나처럼 하려고 했으면 말렸을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아예 일을 안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이제는 힘들었던 기억이 잘 안 난다. 수급자에서 나온 지 3년 차인데 그 전이 잘 기억이 안 나고 멀게 느껴진다. 무섭다. 나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꼭 폐지되어야 하나?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몇 년이 지나면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는 2년이 지나면 자립지원을 위한 특례가 종료된다. 내가 돈을 벌지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건 3년 전 생긴 이 임시특별조치 덕분이다. 특례가 종료되는 2022년 1월 나는 가족들과 떨어져 따로 살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수급에서 다 탈락해야 한다. 나는 가족 모두 탈수급을 하면 좋겠다. 수급자가 아닌 채로 살아보니 너무 좋다. 푼돈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3명 다 돈을 벌면 좋은데 아닐 때는 수급에서 나가도 좋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취업을 못하면 당장 탈수급은 못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한다. 아마 안 좋은 집을 전전해야 할 거다. 동생이 취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탈수급을 하는 거다. 엄마도 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엄마도 이제 50대다. 돈을 벌 수 있을까? 벌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엄마도 늙어가고 있다. 혼자 식사를 해드시는 것은 버겁다. 우리 가족이 모두 떨어져서 사는 건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독립은 생각해 본 적 없다.
대안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다.